그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대화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이상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에 지배당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스위치가 켜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심지어 친구 사이라고 해도 혹시 그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당신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 감정을 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의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졌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남자의 숨겨진 의도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느끼면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목소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본능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남성성을 어필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기도 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거죠. 여성 앞에서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친구가 아닌 남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면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정리되지 않거나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반대로 말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긴장감이나 흥분으로 인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졌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대화할 때 느껴지는 위화감이에요. 뭔가 속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괜히 멋있는 척 하는 것 같다거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그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목소리의 변화라는 건 사실 매우 미세한 차이라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 대화를 자주 하는 사이라면 평소 목소리와 달라진 순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만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목소리가 다르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단서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평범한 톤으로 말하다가 당신과 단둘이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부드러워진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투도 함께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빠르고 가볍게 말하던 사람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평소에는 느긋하던 사람이 급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은 평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건 내면의 감정 상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성적인 농담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화제를 꺼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우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분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런 농담을 던져도 괜찮은지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당신의 반응을 보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늠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웃으면서 받아주면 남자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고 판단하고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화제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행동이에요.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거나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괜찮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고 점점 더 선을 넘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호감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화제에 쉽게 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기보다는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나왔을 때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다면 분명하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은 서로 충분한 신뢰와 호감이 형성된 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던져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꽤 많은 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깨나 등에 슬쩍 손을 얹는다거나 에스코트한다는 명목으로 접촉 기회를 늘리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접촉에는 애정 표현의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본능적인 흥분에 의한 행동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리에 손을 두르는 행동은 상대방을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에요. 더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안고 싶다는 감정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매우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직접적인 접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스킨십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접촉이 당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호감 표현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호감이 있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결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서로 호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접촉이라면 관계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그 접촉을 불편하게 느끼는지 아닌지예요. 불편하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괜찮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고요. 다만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접촉이 점점 과해지는 추세라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어깨 터치로 시작했지만 점점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내면 상태가 점점 더 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으면 상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접촉의 위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팔이나 어깨 같은 부위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리나 그 외의 부위에 대한 접촉은 훨씬 더 사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접촉의 위치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특정 부위를 오래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여성스러운 부분이나 신체적 특징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는 당신이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뻗을 때의 실루엣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쳐다보는 수준이 되면 그건 명백하게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진 상태라고 봐야 해요. 순간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과 의도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본능적 반응이지만 후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결여된 행동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특정 부위를 불편할 정도로 오래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선을 느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아요. 침묵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은 괜찮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신호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런 시선을 느낀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접촉을 받았을 때 크게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쿨한 남자라도 당신이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매우 의미 있는 반응이에요. 내면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에 그 남자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어깨를 톡 쳤을 때 순간적으로 숨을 참거나 움직임이 멈추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내면의 흥분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반응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상당히 정직한 신호예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말이나 표정과는 달리 호흡이나 심박수 같은 생리적 반응은 숨기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물론 단순히 깜짝 놀라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한 번의 반응만으로 단정 짓지는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접촉할 때마다 일관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남자인지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는 남자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호감이 없는 여자가 접촉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호감이 있는 여자가 접촉하면 내면에서 큰 파동이 일어나는 게 남자의 심리거든요. 다만 이걸 남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과도한 접촉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지면 거리 감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걸을 때, 어깨가 부딪힐 만큼 밀착해서 걷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을 바짝 붙이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거나 존재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때 왜 그렇게 가까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 하고 진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이 없는 남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거나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호감이 있는 남자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건 그의 감정이 상당히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호감 수준을 넘어서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향기나 체온 같은 감각적인 요소가 전달됩니다. 이런 감각적 자극은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물리적 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7번째 신호는 쳐다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것입니다. 입술이나 눈 같은 특정 부위를 유독 오래 바라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얼굴 전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얼굴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건 정상적인 대화 패턴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상대방의 내면에서 본능적인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입술을 오래 쳐다본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명확한 신호예요. 이런 시선을 느꼈을 때 불편하다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해요. 반면에 당신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건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시선의 길이와 빈도는 상대방의 감정 강도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짧게 힐끗 보는 것과 오래 응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감정을 나타내요. 그리고 응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8번째 신호는 농담처럼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색다르다거나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는 식으로 당신의 외모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앞서 말한 성적인 농담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입니다. 핵심은 농담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본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농담이야 하고 말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채로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발언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남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농담이야 농담하고 물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접근하는 건 남자들이 꽤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이건 남자의 내면 욕구가 말로 표현된 형태입니다.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불편하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표정이나 말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호감 있는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칭찬이라면 관계에 양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발언이 당신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존중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 평가는 칭찬이 아니라 신뢰예요. 이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으면 어떤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9번째 신호는 당신의 향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옆을 지나갈 때 은근히 깊게 숨을 들이쉬는 남자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또한 알고 있는 사이라면 좋은 향기가 나네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의 향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향기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자극입니다.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큽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특정 향기가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향기가 특정 감정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향이 나네 하고 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과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향기를 의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후자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내면 상태가 변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호흡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는 사이라고 해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분명하게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감각과 직감은 소중한 보호 장치이니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10번째 신호는 둘만의 공간에서 급격히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복도나 밀폐된 공간 같은 곳에서 밀착해 오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직장 동료나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둘만의 공간이 되면 본능적인 스위치가 켜져서 가까이 다가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다른 사람 몰래 가까이 오는 행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둘만의 공간이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능이 훨씬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바로 이럴 때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가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세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든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같은 환경에서 상사나 선배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적절한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건 관계가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당신의 그런 의사를 존중할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충동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본능적인 관심 스위치가 켜졌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이르긴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없는 남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무섭거나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불쾌하거나 찝찝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위험 신호이므로 반드시 거리를 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넘기거나 괜찮은 척하면 상대방은 허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서 이런 신호를 감지했을 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본능적인 반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남자의 숨겨진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연애에서든 일상에서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능력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당신의 안전을 지키고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